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애 이해를 위한 반편견 교육, 그리고 구체적인 장애 이해 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은 우리 영유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1세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진보된 미래 사회이고, 우리 영유아들이 그 진보된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 미래 사회라고 한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다양한 사람들의 범주 안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그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성은 그 2006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고도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미래의 주인공을 돌보는, 미래의 주인공을 키우는 선생님들이시죠. 그래서 모든 교사, 어떠한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 이외에 모든 선생님들은 편견에 반대하는, 편견에 반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명과 목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이 모든 영유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All children이라고 해서 한 명도 제외되지 않는 개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모든 영유아들을 위한 어떤 신념 있는 대변자, 여기서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명도 제외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영유아의 책무성을 기르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신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애 영유아가 편견의 대상이 되거나 이 아이들의 교육권이 박탈되어서 이 아이들은 제외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그 철학을 좀 살펴보면 자아 개념과 함께 집단 공동체 정신을 함께 길러야 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식하는 그런 것을 함께 길러야 됩니다. 자신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그리고 우리 집단이 함께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른다는 거죠. 차이를 인식하고 학습하고 또 그 차이를 편안하게 적응하는 거죠. 다른 거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편안한 상태, 편안한 적응을 의미하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우리는 교사로서 장려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또 편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편견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릇된 이미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편견은 굉장히 공정하지 않고 거짓된 이미지, 가공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편견을 구체적으로 말로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바보라고 그런다거나 놀리고, 저 가치화된 별명을 부른다거나, 뚱땡이,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치를 낮추는 그런 것들을 막 놀리는 말을 한다거나, 또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의 정체성을 비하하는 것. 그래서 이 정체성을 비하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는 여성과 남성, 또 인종,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을 비하하는 거, 민족, 그 다음에 장애도 들어가겠죠. 어떤 능력의 차이를 포함하는 장애, 계층, 그 다음에 나이,
나이가 젊은 사람은 가치가 있고 나이 든 사람은 가치가 없다라든가 뭐 몸무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정체성을 서로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편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애 이해를 위한 반편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편견 교육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먼저 장애아이가 비장애 유아랑 한 교실에 그냥 있는 거 그 자체가 오히려 편견이 더 조장되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 유아들과 장애 유아가 그냥 같은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만으로 얘네들이 같이 있으니까 장애아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뭐 편견, 거짓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같이 있는 것에 더하여 구체적인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겠죠. 아이들이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의 느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아직 걷는 걸 못 배웠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냥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 이제 다리가 어떤 의수를 할 수도 있고 의족을 할 수도 있고 뭐 휠체어를 탈 수도 있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행동적이고 감정적인 장애를 가진 유아들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 그 또래들에게 좀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죠. 편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돌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를 그럴 때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장애 유아들은 고립되고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또 상호작용이 거절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상호작용을 할 때 굉장히 어떤 관계가 공정하지 않고 어떤 역할에서의 어떤 불균형 같은 거가 많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꿉놀이를 할 때 항상 말을 못하니까 이 아이는 아기 역할만 한다거나 뭐 병원놀이를 할 때 항상 엉덩이 내밀고 있는 환자, 주사 맞는 역할만 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아이들이 그냥 그 아이를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술, 뭘 같이 나눈다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이 말로 대화를 이어가야 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장애 유아, 사회적 기술이 떨어지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유아들의 경우 굉장히 고립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이런 것들에 유의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의 어떤 사회적 통합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들이 비장애 유아와 장애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인들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는 말과 행동이 아이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장애 유아들이 장애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장애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아이들이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태도가 아이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선생님들은 이제 장애아를 맡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반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통합을 한다거나 장애유아가 속해 있는 집단의 선생님들 간에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주간회의 같은 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안건으로 꼭 이 특별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성공적인 장애인식 개선 그 교육이 진행되고 서로 책임감을 공유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번 미리 점검해야 될 요소가 나는 선생님이니까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21세기는 반평균 교육과정이 중요해. 나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 개개인의 경우도 전부 개인 경험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교사 자신이 자신의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장애에 대한 혹은 다른 반평균 요소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고정관념 같은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반성적 사고를 한다 이런 거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는데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때에도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이 은연중에 나타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그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않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방해 요인에 비가시성, 무력성, 대상성의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성인이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애인의 반평균 교육과정의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할 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영유아, 올 칠드런에 대해서 걔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는데요. 이 장애유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술이 떨어지고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니까 참여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참여의 질이 다른 유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소외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선생님들은 모든 영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장애유아도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키우고 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보다 독립성을 갖게 해주고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어떤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인데 이게 말로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도우미 활동 같은 거가 이런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간식 도우미를 해서 간식을 나누어 줄 때 선생님을 도와준다거나 정리할 때 뭐 선생님하고 같이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 아주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여러 가지 다른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그 장애 아이들한테도 좀 권한을 주시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또 장애인의 반평균 교육과정에서의 우리가 주력해야 될 목표는 장애나 발달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만 알기 때문에 뭐 다리가 없구나, 뭐 다리가 부러졌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이 장애 유아가 같은 점이 뭐고 같은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반에 있는 친구라는 게 같은 점이겠죠. 그래서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무엇이다. 우리 아이들이 크게는 여성, 남성, 나는 여자고 나는 남자고 이런 거는 다른 점으로 한 만 3살이 지나면은 많이 인식하게 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은 점이 뭐고 또 다른 점이 뭐가 있고 그런데 다른 점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모든 유아들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 알고 잘 알 수 있고 어떤 편안하고 공평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죠. 신체적으로 장애가 드러나는 그런 장애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서는 금방 알 수 없는 장애도 있고요. 또 감각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떤 다양한 유형의 장애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장애 유아들에게는 자신의 신체적인 어떤 장벽이 있겠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조건, 신체적인 조건, 그 다음에 혹시 그런 것들이 어떤 그릇된 이미지로 이렇게 그 자신이 느껴졌을 때 그런 거에서
그런 걸 어떻게 조금 이거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것을 그래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팔은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팔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팔이 하나만 있으니까 너는 뭐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장애 유아한테도 팔이 두 개 있을 수 있지만 하나가 있을 수도 있다라든가 여러분 공익 광고에서 보신 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휠체어를 탄 사람들한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 유아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신체적인 장벽,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그거를 좀 자기가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또 비장애 유아들한테는 얘기했던 고정관념, 편견, 차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교육의 실제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어떻게 장애 인식을 잘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비장애 유아, 비장애 유아의 부모, 그다음에 원장 선생님,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해당될 수 있는데요. 좀 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반평균 교육과정,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한테 학기 초에 하는 것이 조금 더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학기 초에 얘들아 뭐 장애 인식 교육 그런 말은 선생님들이 쓰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이렇게 일회성, 이벤트성의 장애 이해 교육을 해서 딱 끝내는 것보다 학기 중에 매일 여기 매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매일 진행되고 있는 일과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선생님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생활 주제에 따라 뭐 대소 집단 활동, 자유선택 놀이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하게 계획하시는데 그 모든 일과와 활동 속에서 어떤 이벤트로 딱 장애 인식 교육을 인류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장애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활동들을 여러 형태로 계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연령을 고려해야겠죠. 영아를 대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 최소한 만 3세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나는 누구고, 나는 남자고, 여자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유아의 경우는 이제 만 3세 이후부터 특성,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고려하면서 전체 반에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장애 인식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 장애인 교육 시 고려할 점 구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르다. 다르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근데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를 수 있다. 괜찮다. 괜찮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일 뿐이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다른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하는 것, 이거가 이제 장애인식 교육, 장애 이해 교육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거를 다 같이 인식하는 거죠. 어떤 거는 같고 어떤 거는 다르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이 다양성의 의미로 수용을 하도록 그런 그 초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일상생활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인식시켜주는 방법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아이가 아침에 등원을 하면 그 입고 온 옷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 유아랑 어떤 비장애 유아가 같은 색 옷을 입고 왔다거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오늘 누구랑 누구랑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왔는데 뭐 어떤 거는 다르구나 이러면서 항상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한 것들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대화 속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설명하시는 거에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생각 주머니.
생각주머니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걸 봤고 저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장애유아는 생각주머니가 작은 애다. 그리고 너는 생각주머니가 큰 아이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맥락에는 너는 크고 튼튼하고 제대로 되어 있고 이 아이는 생각주머니가 작고 너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르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큰 애고 쟤는 작은 애야. 그러니까 네가 돌봐줘라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다르다. 뭐 크기가 다르다거나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또 많이 또 어머니들이 많이 표현하시는 것 중에 저 아이들은 아픈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친구가 아프니까 네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환자를 취급하는 것이고 나는 생각주머니가 큰 사람들이 집단이 있고 얘네들은 생각주머니가 굉장히 작구나 이런 어떤 두 개의 별개의 집단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특별함을 좀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하죠. 모두는 특별하고요. 이 특별함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면서 같은 점은 무엇이고 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가 특별함을 인식하는 활동 중에 이런 거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매일 주인공이 바뀌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을 정하고 좀 특별하게 대해주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코사지 같은 것을 딱 꽂아주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우리가 보통 생일이 되면은 생일 잔치할 때 그날 막 그 아이를 특별함을 인식해 주는데 생일 잔치 보통 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일날의 특별함보다는 그냥 오늘의 주인공 이런 거 하셔서 이렇게 뭐 어떤 도구를 이용해도 좋고요. 그래서 주인공을 이렇게 해주게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인공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아의 장점을 좀 부각하는 그것을 선생님이 조금 계획해서 해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장점이 없다, 얘네들은. 그럼 이제, 잘생긴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생긴 건 장점인가요? 아닐까요? 예, 잘생긴 것도 장점이죠. 어떤 애는 밥을 많이 먹는다, 밥만 먹는다. 그럼 어떤 선생님이 얘는 밥만 먹고 밥 먹는 것밖에 못해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지만 또 어떤 선생님은 이 친구는 밥 먹는 시간에는 굉장히 혼자 잘 먹어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작은 행동이지만 걔가 할 수 있는 행동 혹은 그 아이의 특징을 잡아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좀 활동으로 드러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걔가 어떤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묘사를 해줘서 다른 아이들한테 좀 인식을 시켜주는 거, 정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장점을 부각하는 교사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비하하는 별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달리기 선수 미식가는 한 만 5세는 돼야지 이해할 것 같은데요. 예, 박수대왕 뭐 이렇게 해서 박수대왕 같은 경우도 이제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상동행동 같은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동행동 자체를 없애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좀 평상시에 그렇게 손을 자주 마주치는 애가 있으면 선생님이 박수 칠 일이 있을 때 그 아이를 더 이렇게 부각시켜 줘도 되고 해서 특별히 과장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 중에 장점으로 별명을 지어 부르는 것도 선생님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장애아이한테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유의할 점은 장애아이는 항상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비장애아이가 항상 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반 전체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아이들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게 일방적으로 고정적으로 너는 저 아이의 도움이야 이렇게 고정화시키는 것보다 연중 매일매일 활동 속에서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선생님이 계획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도우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우미를 이제 혼자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짝을 지어서 비장애 유아랑 장애 유아랑 짝을 지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애 유아의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 그래서 사물을 이렇게 일렬로 정리한다. 이런 거는 이제 자폐적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순서가 흐트러진다거나 제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실은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글자를 또 읽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는 안 되지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이름을 불러주는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에 대한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건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유의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좀 그 장애아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그림책, 긍정적이라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림책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책을 비치한다거나 역할 영역에 휠체어를 탄 인형을 배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환경판에 장애를 표현하는 구성물을 활용한다거나 우리 현장학습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만 타도 그 점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죠. 뭐 이렇게 유도 블럭도 길에 있고요. 해서 선생님들이 환경 안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어떠한 편의시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여기 있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우리 반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당황해서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제 애기예요. 왜 말을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기는 아니다. 같은 친구인데 말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말은 못하지만 어떤 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에서 질문을 해요. 뭐 이렇게 선생님 뭐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아의 질문은 항상 너네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 같이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 또 그 장애아이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어떤 여지를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장애 아이를 소개하는 책이나 영상 이런 거 요새 굉장히 많이 있죠. 유튜브 이런 거 봐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비치해 두거나 또 필요하면 장애인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장애인과 관련된 공연에 가본다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아 보육에 대한 거, 장애아이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걱정하시죠. 뭐 어떤 행동을 따라하지는 않나요? 뭐 이런 거 어떤 그 장애아이에 대한 그야말로 부모님이 갖고 있는 편견에서 올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많이 있으시는 게 당연하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나 원에서 이 전체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하시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학급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들이 우리 반에 있는 애가 누구고 그 아이는 어떤 아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귀에다가 그 와우 수술을 해서 특별한 장치가 있다 우리 반에 있는 아이가 그러면 그거는 애들이 물어보죠. 뭐 로봇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고 장신구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반에 누구는 거기에 인공 와우, 이거 좀 어렵네요. 그래서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기계를 넣기 때문에 너네들이 함부로 뭐 만져서 안 된다라든가 이런 주의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부모님한테 장애아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협의해서 그 구체적인 학급에서 또 부모님들한테 그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용어 사용. 그래서 이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장애라는 말을 가급적 저는 사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라는 개념이 확실히 들어가서 세상에는 장애와 비장애가 있구나 이런 것보다도 그 장애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유아한테 좀 부적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좀 하시고요. 그 사용하지 않고 특성 중에 일부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편견 없는 정보를 그 제공하는 맥락에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하고 이 장애인식 교육, 장애 이해 교육이 연계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장애 친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는 이제 장애 유아나 일반 유아 모두 사회 정서적 능력이 다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가 온다라고 합니다. 인성이라고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는 것, 다름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또 도움을 준다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내가 누굴 도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갈 수 있고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급이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학급은 굉장히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안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인성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건 나쁜 건 아니죠. 네, 나쁜 건 아니고 누구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강조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정을 형성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친구로 인식하게 되고 이거는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정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 그래서 그냥 섞어만 놓는다고 해서 장애 유아랑 비장애 유아가 자기네끼리 그냥 옆에 있는다고 해서 거기서 저절로 우정이 생긴다고 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은 상호작용을 격려하면서 거기서 자꾸 좋은 시범을 보여주시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적용해 보실 때 말로만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장애유아들이 많으니까 뭐 제스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도구가 있죠. 그림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그림을 보여준다거나 뭐 컴퓨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아이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게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건네주자, 뭐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놀이를 할 때 수정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전래놀이를 할 때 우리 어렸을 때 깍두기라는 거 아세요? 깍두기? 깍두기가 뭐냐면 약간 방법을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아이를 깍두기를 시켜서 왜 전래놀이를 같이 했을까요? 그게 바로 장애 이해 교육이에요. 약간 방법을 수정했지만 깍두기를 시키는 목적이 깍두기를 시켜서 그 아이랑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할 때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막 뛰어가서 숨을 수가 없잖아요. 휠체어가 다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이걸 아이들이랑 같이 고민해보고 이런 어떤 그 수정을 한 방법을 적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주제, 생활 주제에 맞게 다양한 활동으로 하시고 너무 부각되는 것보다는 그 활동, 하나하나의 활동 안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장애인의 교육에서 중요한 게 아까도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했는데 가정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 비장애나 장애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그 필요하면 홍보라든가 장애 이해 교육 실시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걸 할 때 같이 했는데 가정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면 또 어머니들이 가정에서도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장애 이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이제 선생님들은 엄마들한테 장애 이해 원칙들 얘기 뭐 다양성을 존중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통합을 했을 때에 그 비장애 아이들도 얻을 수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해 주시고 충분히 설명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때 이제 이런 걸 실제 가정에서도 해봤을 때 태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다 어떤 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교육 계획안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주인공 정하기 놀이도 있고요. 뭐 사라진 친구를 찾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활동을 보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에 대해 알고 싶어 라는 활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은 보통 그 장애아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아이들이 궁금해 할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떻게 내가 대답해야 될까 저 차이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까 이런 것들 어떻게 상호작용을 촉진할까 이런 거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평상시 친했던 애들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평상시에 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던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때 이제 친구들의 잘하는 점이나 선호하는 거, 뭐 잘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뭐 좋아하는 색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것들을 서로 소개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나랑 친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하는 것들 선생님이 계획할 수 있고요. 예, 책 아시죠? 나에 대한 책. 학기 초에 많이 하시는 건데 이 책에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을 다 담아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책을 소개하고 또 질문하고 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책이 나와 있는데요. 책에 보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 반에 이렇게 책이라는 매체로 우리 반 친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건 참 재밌다. 이런 것들 알게 해주고요. 이것을 이제 비치를 해두는 거죠. 교실에 항상 비치를 해두어서 틈틈이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일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하고 이제 궁금한 것들 계속 그걸 통해서 물어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것들 격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정과 연계해서 다양한 질문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 계획할 수 있고요. 누리과정에 있는 이런 사회관계와 의사소통과도 연계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함께 놀이하고 싶은데 이거는 친구들 중에서 잘 같이 못 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함께 놀이하고 싶은데 잘 안 됐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유발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럴 때 속상했던 점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나. 그 다음에 함께 놀고 싶은데 잘 못 노는 애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선생님의 고민하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되죠. 그래서 조금 이야기 나누기. 아이들한테 잘 못 놀았을 때 속상했던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그 친구와 왜 잘 못 놀게 될까, 못 놀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같이 놀지는 못했지만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때 이제 특별히 아이들이 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사연이 있는 이야기라든가 사연이 있는 인형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이렇게 역할극이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퍼펫처럼 이렇게 그 아이 역할을 해줘서 나는 놀고 싶은데 잘 놀지를 못해서 속상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의 정서를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사연 있는 이야기나 인형으로 해서 어울리지 못할 때 속상하기 때문에 도와줘서 같이 놀아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놀이할 때는 특히 또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놀고 싶지만 말을 못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잘 노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 사연 있는 인형 이야기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정된 상황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비치해 놔도 돼요. 이것도 사연이 있는 인형이나 이야기책을 놓고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꼭 이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반에 고정화시키지 않을 필요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융통성 있게 하시면 좋고요. 이것도 역시 가정과 연계해서 이런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네, 의사소통, 사회관계에 아무래도 중점적인 연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달라도 똑같아요. 활동명 자체가 달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림 자료를 보고 아이들이 다른 점은 뭐고 같은 점은 뭘까 이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연스럽게 장애 유아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교사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모 특징 이런 것들 또 우리 반 친구다라는 것을 같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계획하면 좋고요. 달라도 똑같아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그림을 가지고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러면서 달라도 똑같아요 노래를 배우면서 노래 속 가사도 바꿀 수도 있고 또 같은 게 뭔가 이런 것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또 장애유아 특징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같은 점, 다른 점 같이 좀 비슷하게 반반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 연계하시면서 음악으로 표현하는 활동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